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파이터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제 들어가기 앞서 오늘의 수급의 흐름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은 대체적으로 바이오 쪽에 네. 많이 쏠려 있는 모습이고요. 거기에 오늘 요즘 잘 나갔던 종목들, 한화솔루션, 넥스트비티 등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은 색깔이 뚜렷합니다. 해운업계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HMM과 대한해운을 가장 많이 사고 있고요. 그리고 김채성 팀장님의 종목이죠. LG디스플레이 연속으로 많은 양 매수세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1라운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1라운드는 어떤 대결이 펼쳐질까요? 1라운드 대결 파이트! 자, 다원시스와 만도가 만났습니다. 외국인 다원시스, 기관은 만도입니다.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의 회복세가 네. 어제 그리고 오늘 이제 이틀 동안 이어지다 보니까 또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또 빠르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종목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여기서 어떠한 종목을 더 사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들이 지금 많이 생각이 날 맞아요.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지수의 회복, 어제 오늘 지수가 회복한 것보다 더 많이 회복한 두 종목이 저는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에 따라서 장 중후반부에 당연히 뭐 차익 매도 물량이 일부 나타나면서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한 공통점을 놓고 보자면 하반기 혹은 내년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본업에 대한 기대감을 저는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사실 이제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끝났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에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큰 실적을 냈는데 그 실적을 또 뛰어넘어야지만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만큼 최고 실적을 기록한 그 다음 반기에는 부담감이 있는 상황인데 그 부담감을 모두 이겨낼 수 있는 본업에 대한 성장, 그 성장세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지금 위치에서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라운드 다원시스와 만도가 만났습니다. 1라운드부터 이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 더비가 성사가 됐습니다. 그럼 다원시스와 만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열어주시죠. 자, 기관 에픽 만도가 승리했습니다. 네. 워낙 뭐 최근 흐름이 좋아서. 그렇죠. 제가 네. 지난주 후반부터 계속해서 이제 자동차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이번 주에 들어오면서 수급 파이터에서도 계속해서 선택했던 종목군들의 다수가 자동차 부품주들이 많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도 자동차 부품 계열로 좀 볼 수 있는데 만도를 본격적으로 이야기 드리기 전에 그럼 다원시스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에서 지분을 투자를 한다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였고 또 지분 투자를 할 만큼 굉장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만도를 선택했다 그래서 다원시스가 안 좋은 기업이다, 안 올라간다라는 것은 아니니까 이 네. 부분은 한 번 더 제가 체크를 해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크게 두 가지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생산하고 있는 부품에 따른 수요 확대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한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 일단 만도를 포함해서 다수의 자동차 부품주들이 하반기 혹은 3분기의 실적이 일시적으로 좋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수요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에 완성차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로 인한 실적 부족에 대한 주가의 조정은요,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그러한 일시적인 조정에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저는 충분히 트레이딩을 해도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게 향후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점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고 해외 시장에서도 자율주행에 대한 이 입지를 굉장히 굳건하게 다지고 있는 기업이 만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도 실적이 탄탄하게 나오고 있고 해외 시장에서도 특히 북미라든지 인도 지금 굉장히 많은 차량의 수요가 일어나는 곳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주가의 상승 탄력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주가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만도라는 기업에 대한 미래의 가치, 미래의 기대감은요, 당연히 자율주행 솔루션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차로 넘어온 자동차 산업,
특히 이제 친환경 차에서 앞으로의 그럼 어떤 쪽으로 갈 것이냐라고 놓고 보게 된다면 결국 궁극적으로는 완전 자율주행의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율주행 솔루션에서도 입지가 조금 탄탄한 전 만도 지금 위치에서도 굉장히 공략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도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들었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자, 부진이 선반영이 됐다. 그렇죠. 정말 지금 봤을 때 최고의 호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팀장님, 왼쪽 셔츠 깃을 한 번만 내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네. 아까도 예. 방송 전에 이거를 좀 내리려고 하다가 네. 못했는데 아마 잘 시청하시면서 해냈습니다. 저거 내가 내려주고 싶다 네. 하셨던 분들, 아마 신경 썼던 분들 엄청 많으실 텐데 네. 이제 좀 속이 시원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만도의 가격 전략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만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현대차, 기아가 올라오면서 같이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공격적으로 사자라는 전략보다 제가 다수의 종목군들을 거의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것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종가가 아닙니다. 일단 오늘은 조금 건너뛰자. 왜?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장 마지막에 엄청나게 큰 변동성이 보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내일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그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가격적으로 보면 62,0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2,000원에 내려오게 되면 그때부터 매수를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75,000원, 8만원까지의 상승을 기대해보자라는 이야기. 대신 5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일단 더 내려오는 것 때문에 손절을 하자라는 것보다는 55,000원까지 내려오게 되면 굉장히 또 오랜 기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금화 혹은 이 회전율을 좀 높이시고 싶으신 분들은 55,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손절가로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상승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하단에 나와 있는 가격 전략, 이 밴딩을 확실하게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62,000원 이하, 목표가 8만원, 손절가 55,000원으로 만도 알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2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2라운드 어떤 대결이 펼쳐질까요? 2라운드 대결, 파이트! 자, 1라운드, 2라운드입니다. 외국인은 제넥신을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은 사이토젠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제약바이오는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했었던 그리고 좋아하는 섹터이긴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 당연히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혹은 현대차, 기아 이렇게 시총상위 기술주들 대비해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상한가를 갈 수도 있고 하루 만에 두 자릿수 이상의 변동성을 보이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외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수급적으로도 그렇지만 당연히 뭐 수급이 모자르기 때문에 주가도 상승 쪽보다는 또 하방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러한 상황인데 일단 그 두 기업들 중에서도 일단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세를 노려볼 수 있는 기업들을 제가 좀 추려봤더니 제넥신 같은 경우에서는 낮은 위치에서의 추가적인 상승세 그리고 사이토젠 같은 경우에는 제넥신과는 좀 다르게 최근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더 좋아질 수 있는 모멘텀들이 지금 많은 기업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제가 어제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약바이오를 체크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봐야 된다. 첫 번째 실적 그리고 두 번째 기술력. 그런데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 두 기업은 실적적인 부분보다도 기술적인 부분에 조금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술이 좋은 두 기업의 현재 위치에서의 관심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 바이오에 대한 대응 전략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자, 제넥신과 사이토젠의 대결, 누가 승자가 될까요? 열어보겠습니다. 자, 기관의 픽 사이토젠이 승리했습니다. 네, 일단 뭐 사이토젠이 이제 하고 있는 본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떠한 일을 하는지도 용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국내 유일한 액체 생검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저희가 계속해서 짚어드리고 있죠. 뭐 세계 최초, 그리고 흑자 전환, 턴어라운드, 선반영, 그리고 국내 유일 이러한 단어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사이토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좋은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본업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업에 대한 실적 성과, 본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만 이용하는 것보다 당연히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해서 성과를 내는 기업이
향후 실적적으로도 향후 기술의 인정을 받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시장뿐 아니고 해외 시장에도 진출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사이토젠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제약바이오들도 굉장히 좋은 기업들 많지만 현재 위치에서 꼭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면서 결국 이제 해외 시장에서도 계속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면 다른 기업들과 당연히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더 많은 일들, 더 많은 외형 성장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면서요. 네. 사이토젠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추가적으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적 혹은 기술력이 뒷받침되어 있는 종목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이토젠의 투자 포인트 모두 들어봤고요. 바이오다 보니까 정말 차트를 통해서 어떻게 가격 전략을 잡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확인해 보시죠. 네, 일단 뭐 사이토젠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종목을 공략을 해서 더 올라갈 때 매도를 하자. 이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 저는 64,800원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장 마치기 전까지 한번 분할해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전고점을 돌파하는 8만 원까지의 목표가까지도 제가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 대신 내려올 때는요. 손절가 굉장히 짧습니다. 손절가 굉장히 짧게 잡아드려서 6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면 그때는 우선 현금화를 해야 된다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토젠 손절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가 6만 원이라는 점 타이트하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8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김태성 팀장님의 오늘의 공략주는 무엇일까요? 네, 가져갔죠? 네, 열어주시죠. 아가방 컴퍼니를 다시 들고 오신 거죠? 네, 일단 재차 공략입니다. 제가 사실 이제 8월 30일 날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계속해서 이제 추세를 지켜보다가 그동안에 이제 8월부터 9월, 10월 초 지금까지 지수에 밀림이 좀 심하다 보니 당연히 중소형 개별주들은 지수에 조금 많이 변동성을 보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 위치에서 또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중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수의 이제 나라들이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지금 심각한 상황. 그리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향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대선 주자들이 나와서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이 정책주와도 지금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테마성으로의 힘도 한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테마로 강하게 움직이는 것 이번에 쇼박스로 한번 봤죠. 그렇기 네. 때문에 아가방 컴퍼니도 강력한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투자 모멘텀 포인트를 확인했었을 때는 그때와 유사한데 그때와 지금 조금 다른 게 있다면은 가격이죠. 가격 전략이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대비해서 그렇게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서도 저희가 이제 5,500원, 5,600원대에 공략을 드렸는데요. 네. 현재 5,370원대에 저는 굉장히 좋다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 7,500원 1차, 그리고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면 4,800원이라는 손절가를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가방 컴퍼니 목표가 7,500원, 손절가는 4,5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세 가지 종목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김태성 팀장 이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